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 정보론을,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 2급 시험의 직업 정보론 과목을 지금부터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요. 함께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을 뭐 꼼꼼하게 공부를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이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에는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기본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번 중요한 논점 위주로 전 범위에 걸쳐서 직업 정보론을 좀 짧은 시간 내에 총정리를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강의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직업 정보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거나 또는 반드시 암기를 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장별로 뽑았습니다. 뽑아서 제한된 시간, 5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함께 훑어보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건 특강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은 기본 이론을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마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직업정보론에 대한 특강 5시간에 걸친 특강의 시작을 보면 제가 이제 자료 정리를 그래서 이 시간 분량에 맞춰서 한다고는 했는데 뭐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들 또는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의 편별로 그대로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1장 직업정보의 제공부터 함께 보죠. 자, 직업정보로는 일단은 출제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직업정보의 제공이라고 해서 직업정보에 관한 내용들을 서론적으로 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정보의 개념, 직업정보가 뭐냐 이런 공부도 우리가 할 것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좌표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범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거 뭐 학문은 아니니까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좀 약간 실무적인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정보론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이 이제 직업정보예요. 그래서 직업정보의 개념과 직업정보의 생산 과정을 좀 봐야 되죠. 또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리 과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직업정보는 어떻게 생산되고 관리되어지는지를 좀 볼 거예요. 대순환 과정처럼 우리가 좀 볼 거니까. 자,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 직업정보의 종류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직업정보의 종류. 뭐 기능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생략했어요.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좀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업정보는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다 뺐고요. 직업정보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직업정보는 민간 직업정보하고요, 공공직업정보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의 특징,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고, 이런 많은 직업정보의 종류들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쭉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 표준화된 직업정보 제공 자료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직업정보의 직업정보를 제공해주는 제공 자료들은 뭐가 있느냐, 이거 공부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본체입니다. 본체.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표준화된 직업정보 제공 자료 중 원래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 직업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 직업전망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산업 분류.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1장에서는요, 즉 1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첫 번째 파트 직업정보 이해 쪽에서는, 제공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논점으로 삼아서. 그 중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하느냐 하면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한국 직업 전망서까지는 공부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 그죠? 직업 정보 제공 파트에서. 그래서 1장 직업 정보의 제공이라는 제목은 이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만 직업 정보의 제공. 여기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예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하고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한 내용들을 2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론이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장이 바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직업이 뭐냐 이런 거 공부하죠. 직업의 개념. 그래서 직업의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직업과 직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의 성립 요건 같은 것도 여기서 공부 다 합니다. 직업의 성립 요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요약 정리처럼 활용하셔도 되니까 이 수업은 직업의 성립 요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계속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성 가져야 되죠. 그래서 윤리성이라든가 또는 사회성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 아니어야 되죠.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업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건 뭐 무조건 기억하셔야 될 내용. 자, 그래서 이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직업처럼 보이더라도 이러한 직업의 성립 요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시를 한국 표준직업분류가 한 11가지 정도를 쭉 예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본서 시간에는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보지는 못할 거고 이 개념 속에서 제가 관련되는 내용들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의 성립 요건이 끝나고 나면 한국 표준직업분류상의 직업 분류의 기준을 좀 봐야죠. 그래서 직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직업 분류의 기준을 공부할 건데 이 직업 분류의 기준이 뭐냐면 직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능. 직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능, 직무 수행의 능력이죠. 그래서 직업 분류의 기준으로서의 직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직능의 수준과 직능의 유형이 있어요. 유형. 그래서 직능 수준과 직능 유형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직업 분류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걸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여기서 1편에서도 공부합니다만 한국 표준 직업 분류하고 가장 비교를 많이 해야 될 것이 한국 고용 직업 분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하고요. 이거하고 이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하고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말 그대로 통계청에서 분류를 하는 거죠. 통계청에서.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요. 이건 고용정보원에서 분류하는 겁니다. 한국 고용정보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직능과 관련해서 직능 수준, 직능 유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 직업 분류는 뭘 기준으로 이 중에서 뭘 중점적인 기준으로 해서 직업 분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결론만 볼 겁니다. 결론만.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 이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라서 이걸 보면서 이제 직능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중에서도 직능 수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능 수준을 우리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직능 수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쪽에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예정하고 있는 직능 수준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단계별로. 그래서 1, 2, 3, 4 직능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능 수준의 에서 요구되어지는 능력을 우리가 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직능 수준은 이런 거 다 공부하고 나면 1, 2, 3, 4 직능 수준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나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거냐, 직무수행 능력으로서 그걸 좀 보면서 이 직능 수준을 특히 정규교육 수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돼. 이게 이제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이때 정규교육 수준은 여러분들 ISCD하고도 연결해서 볼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제표준교육분류,
하고도 연계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출제 포인트가 거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튼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이제 직능에 관련된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이거 공부 다 하고 나면요. 그다음에 우리 뭘 공부할 거냐면 표준 직업 분류에서요. 직업 분류의 원칙을 좀 볼 거예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의 직업 분류의 원칙. 표준 직업 분류상의 직업 분류의 원칙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인 직업 분류의 원칙하고 특별한 직업 분류의 원칙으로 공부할 겁니다. 특별한 원칙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직업 분류의 원칙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어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키워드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떠올리시면 내용들도 좀 기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업분류 원칙으로서 포괄성의 원칙, 배타성의 원칙 이 두 가지를 볼 거고요.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는 논점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직업분류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특별한 직업분류 원칙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죠? 포괄 업무의 직업분류 원칙이 있죠. 포괄적 업무의 직업분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이 있죠.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서 이론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주, 최, 생이 있어요. 그래서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이 있고, 우선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최상급 직능 수준, 더 높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쪽으로 직업을 분류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이 있고, 마지막으로도 이것 갖고도 안 되면 이제 생산 업무 쪽으로 직업을 분류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된 직무, 최상급 직능 수준,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서 우리는 이것을 주, 최, 생 이렇게 외우는 거죠.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돼요. 자, 그럼 이와 달리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분류 원칙이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취수조죠. 취수조. 그래서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이 하나 있죠. 먼저 다수 직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느냐. 그래서 취업 시간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해줍니다. 이게 이제 취업 시간 우선 원칙이에요. 근데 취업 시간이 똑같은 경우에는요, 수입 우선의 원칙으로 가죠. 어느 쪽에서 더 많은 경제적 수입을 올리고 있느냐. 이것까지 똑같으면 조사 시 최근에 종사했던 직업 우선의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업 시간, 수입, 조사 시 최근 종사한 직업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취수조로 가요. 자, 중요한 건 아무튼 동네가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원칙들이 전부 다 어느 동네 얘기인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인지 다수 직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인지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어디와 관련했어요? 전부 다 표준 직업분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렇게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럼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의 분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표준 직업분류 자체를 볼 거예요. 한국 표준 직업분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 표준직업분류, 이게 2007 한국 표준직업분류거든요. 그래서 6차 개정된 2007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어떻게 직업을 분류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출제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 포맷 그대로 표준산업분류로 갈 거예요. 그래서 표준산업분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표준산업분류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포맷이지만 조금 다른 게 있죠? 첫 번째로 뭘 공부하죠?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첫 번째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산업의 개념이에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산업을 분류하는 거니까 도대체 산업이 뭐냐? 이 산업의 개념을 공부할 거고, 산업의 개념을 공부할 때는 뭐와 구별합니까? 산업활동과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산업활동과 산업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산업과 산업활동의 개념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산업활동의 범위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논점으로 놓고 볼 겁니다.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산업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류의 대상이 되는 개별 생산 단위들을 봐야 되는데 이 개별 생산 단위들이 통계 작성과 관련되어서 관찰 대상이나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단위를 우리는 통계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통계 단위를 공부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통계 단위에 대한 공부를 먼저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계 단위는 뭐냐? 통계 단위의 종류,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통계 단위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사업체 단위, 그 다음에 기업체 단위 또는 기업집 단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역 단위가 있고 활동 유형 단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 단위까지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생산 단위 또는 통계 단위의 활동 형태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활동 형태를 구분을 해서는 이 활동 형태를 구분하면 이 중에서 주된 산업 활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그 생산 단위의 산업을 결정해줘요. 산업을 결정해줍니다. 활동 형태를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산업 결정을 위해서 그 생산 단위의 주된 산업 활동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활동 형태를 공부하고 그거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산업 결정 방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업 결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둘로 나누죠. 산업 결정 방법. 일반적인 산업 결정 방법이 있고 개별적 특별한 산업 결정 방법이 있어요. 개별적 방법.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결정된 산업에 따라서 산업 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산업 결정을 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산업 분류에 이미 발간되어 있는 이 산업 분류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산업 분류를 해줄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이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도 또한 똑같아요. 이것도 일반적인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특별한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들을 구분하시고 여기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예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잡아야 될 출제 논점이죠. 그래서 이쪽 여기 생산 단위에 개별 생산 단위에 활동 형태, 산업 결정 방법, 산업 분류 적용 원칙 이쪽은 전체적으로 좀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셔서 나중에 굉장히 많이 애를 먹습니다. 물론 시험 관련해서 출제 포인트는 이제 이쪽에서 많이 잡히죠. 1차든 2차 시험이든 주로 쓰라 그러면 이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객관식에서도 사실은 틀림없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뭐예요? 한국표준산업분류예요. 여기까지 공부하면 2장이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2장이. 그럼 이제 제가 직업정보로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1장과 2장이 끝나고 나면 3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3장이 뭐냐? 이 3장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각종의 훈련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훈련 정보라든가 이런 세세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쪽은 제가 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쪽은 워낙 교과서들이 분량을 많이 넣어놓고 있어서 사실은 좀 분량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5시간에 걸쳐서 이제 특강으로 공부하는 거라서 중요한 논점에 해당하는 것도 볼 거거든요. 훈련 정보 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훈련과 관련해서 국가기술 자격이에요. 국가 자격을 공부합니다. 국가 자격. 그래서 국가 자격을 공부할 건데 이 국가 자격은요 2가지로 나눠져 있죠. 기술 기능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가 있어요. 서비스 분야.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기술 기능 분야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일단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것이지만 주로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출제 논점을 잡자면 기술 기능 분야 쪽에서는 검정 기준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검정 기준.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사라든가 또는 기능장이라든가 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까지 있죠. 자, 이런 기술 기능 분야의 자격에 있어서의 단계 속에서 각각의 국가 자격의 검정 기준은 뭐냐를 보는 거. 두 번째로는 응시 자격을 보는 거예요. 응시 자격. 각각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기서 좀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이쪽은 뭐 출제가 되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 쪽에서는 당연히 응시 자격을 봐야죠. 서비스 분야 쪽에서 한 19가지 정도의 서비스 분야 쪽에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있거든요. 그 19가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 직업 상담사 2급 시험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각각의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이쪽을 출제 논점에 맞춰서 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시험. 근데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시험이라면 어떤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총 정리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논점에 맞게끔 정리를 도표로 해버렸으니까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거로 그러면 이쪽은 뭐 틀림없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에 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 정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하나 공부해야 될 것이 워크넷이 있어요. 이거 뭐 오늘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워크넷 쪽인데 이쪽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워크넷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인터넷 전산망이니까 홈페이지 속에서 워크넷으로 들어가서 워크넷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인 정보, 구직 정보, 그다음에 직업 정보라든가 심리 검사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웹 서핑하듯이 이것저것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정보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 그래서 출제 논점 자체가 그걸 출제를 해요. 그래서 워크넷 쪽에서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정보 검색이라든가 직업 정보와 관련된 정보 검색 또는 뭐 정보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캡플러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올라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성실 프로그램, 하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윈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하니까 반드시 이쪽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좀 포인트 맞춰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을 좀 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내용들 중심으로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훈련 지원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실업자 계좌제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계좌제 뭐 내일 배움 카드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데 오늘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취업 성공 패키지죠.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에 관한 내용들이 실무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이 내용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요 정도는 좀 읽고 들어가셔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좀 압축 요약을 했습니다.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데 이거 뭐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 취업 성공 패키지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과 출제 포인트 다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훈련 정보에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 네 번째 파트가 나오죠. 네 번째 파트인데 이게 이제 직업 정보의 관리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1장과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 직업 정보의 관리인데 이쪽에서 사실은 직업 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각종의 직업 정보의 생산 과정, 뭐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수집된 정보의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들은 전부 다 우리가 먼저 볼 겁니다. 1편에서 1장에서 공부할 거고 주로 직업정보관리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고용통계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고용통계 용어들 여기 이제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율과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유효, 구인 배율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뭐 취업률도 있을 것이고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용 통계 관련된 용어들을 공식을 우리가 좀 의미를 이해하는 이 위주로 보시면 뭐 공식 물어보는 문제나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수식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로 제가 요약 정리는 고용 통계 용어 쪽에다 좀 맞추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뭐 내용적으로는 뭐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토막토막 끊어서 이렇게 논점 중심으로 들어가시면 그렇게 크게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저와 함께
요약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이 5시간 동안에 이 특강을 가지고 정보론을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저희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 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정도로 시험장에 보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요약을 한 것이지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는 절대 아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만든 자료 속에서 보시면 그래서 자료는 여러분들 뭐 여기다 좀 살을 붙이고 수업 중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이 이루어질 거라서 뼈대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첫 번째가 제1장 직업 정보의 제공이죠.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직업 정보 2에 나오죠.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해야 될 것이 이거죠. 직업 정보의 관리 단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업 정보의 관리 과정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 4장 직업 정보의 관리 이쪽하고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중복돼서 찢어져 있는데 저희는 뭐 요약 강의니까 그냥 한데 제가 먼저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직업 정보가 뭐냐, 그다음에 직업 정보는 어떻게 생산 관리되느냐, 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제가 01 직업 정보의 관리 단계 이렇게 놨는데 보세요. 거기 직업 정보의 관리 단계는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그다음에 제공, 그다음에 축적, 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공부할 때 왜 동그랗게 이게 대순환 과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직업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생산되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직업 정보의 요구가 이루어져야죠. 직업 정보의 요구가 있으면 이제 요구된 사항들의 목적에 맞게끔 직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요. 데이터, 자료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이제 직업 정보의 수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업 정보의 수집 단계를 거쳐서 목적에 부합하는 직업 정보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되면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분석.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정보 생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분석 단계라고 하죠. 분석. 그래서 각각의 유의사항들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 좀 이따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수집된 정보 중에서 정보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추출을 해내면 선택, 추출이죠. 자, 이렇게 분석된 직업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가공. 그래서 직업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공을 통해서 생산된 직업 정보는 체계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가공과 체계를 같이 놓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통해서 생산된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체계화된 직업 정보는 그 정보를 요구한 자 또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 배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 제공, 배포 시에 유의사항이 또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제공, 배포를 하게 되면 다 일이 끝나는 거냐? 아니죠. 그리고 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공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돼서 제공된 정보는요, 축적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축적의 단계. 그래서 또 다른 정보의 생산에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축적의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직업 정보는 이렇게 정보의 수집, 그 다음에 분석, 가공, 체계화, 그 다음에 제공, 배포, 그 다음에 축적,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 유의사항들이 출제 논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양가로 1번 직업 정보의 수집 단계를 보시죠. 자, 직업 정보의 수집 단계는 뭐냐?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망라해서 이용자,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나 또는 정보 요구자예요. 의 요구에 충실하게 정보를 수집하죠. 그래서 이때 수집되는 정보는 바로 정보를 가공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탕수육으로 예를 들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탕수육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요리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면 엄마들은 또는 중국집에서 요리사는 그런 주문 요구에 맞추어서 탕수육을 가공하기 위해서 탕수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으로 가죠. 마트 가서 장을 본다든가. 이게 정보의 수집 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추출,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하듯이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서 체계화시켜서 이것을 정보 요구를 한, 즉 재료를 요리를 요구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보의 생산 과정은 그대로 요리의 생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유의사항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정보의 수집 단계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 조사, 관찰, 현장 방문 또는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수집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직업 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 직업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이죠. 이게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들. 자, 그러면 이제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유의점이 있습니까? 첫째,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만 정보 수집 시에 딴 길로 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정보 수집하듯이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장 보러 갈 때 뭐 합니까? 내가 뭘 사야 될지를 메모를 적어서 가져가죠.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요리를 만드는데 불필요한 재료를 충동 구매하는 거 막기 위해서고, 중요한 건 또 하나, 요리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빠뜨리고 안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죠. 이게 바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탕수육 만들러 왔지? 그러면 탕수육에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의식을 가져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직업 정보가 이런 거였지? 라고 생각하면 그 목표의식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딴 길로 새거나 중요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빠뜨리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적으로 수집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맨날 정답 질문 나오는 게 이거죠. 그래서 자료의 출처와 수집 일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긴다. 그래서 수집자도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개, 기록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비공개를 한다 이러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공개, 기록. 그 다음에 항상 최신의 자료인지를 확인해야죠. 마치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식재재를 살 때 유통기한 확인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직업 정보의 분석 단계로 가요. 분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수집된 정보 중에서 정보 생산, 가공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추출해내는 과정이죠.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정보의 분석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정보 이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공하는 직업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직업 정보는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치 요리에 필요한 자료의 선별을 요리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랑 똑같죠? 먹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석, 째려보시듯이 보시고, 우리가 볼 건 직업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유의할 사항은 뭐냐?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 정보 분석 시 유의사항, 거기 보시면 네 가지가 있죠? 자, 동일한 정보일지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서 해석을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다각적인 해석을 풍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각적인 분석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직업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 데까지 있어서 좌표로 삼아야 될 건 뭐예요? 정보 이용자 또는 정보 요구자의 목적이에요. 정보의 목적, 사용 목적. 그러니까 항상 이 정보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된 정보를 이용할 이용자의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보를 가공해야 되지만, 그 가공을 함에 있어서는 직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분석과 해석은 원 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의 방법, 대상, 자료의 양,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서는 이를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제시, 공개, 그 다음에 기록,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은닉한다든가 비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지문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보의 수집한 정보에 대한 분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생산해야 되겠죠. 이게 정보의 가공 단계예요. 그래서 가공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체계화랑 합쳐서 가공 체계화를 합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본격적으로 이제 정보를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직업 정보의 가공 체계화 시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또 봐야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가공 생산할 때는요. 생산된 정보를 이용할 이용자의 입장을 항상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용자의 수준에 준하는 언어로 가공해야지 직업 전문가의 입장에서 뭐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어려운 학문적 용어를 사용한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반드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업 정보가 생산 가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수준에 준하는 언어로 가공한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 이런 거를 해야지 전문적인 용어 이런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장단점은 편견 없이 생산, 가공, 제공해야 되겠죠. 그죠? 선입견을 갖거나 또는 편견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황은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한다. 있죠? 그래서 최신의 자료, 표준화된 자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표준화된 자료와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 객관성을 잃는 정보나 문자, 어투는 상가한다. 맞죠? 그래서 항상 정보의 가공, 생산, 체계화의 과정에서는 자의성이나 주관성은 가급적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이런 정보나 또는 뭐 문장 표현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미음 번 시청각 효과를 부과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정보의 가공, 생산, 체계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10줄의 말보다 문장보다 하나의 그림이 훨씬 더 많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직업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효과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 시청각 효과는 배제한다. 틀린 지문이었죠. 가급적이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 체계화된 정보를 정보 요구자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점에 유념을 해야 되느냐? 뭐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억, 닌티그, 리을의 방법들이 있어요. 자, 직업 정보 제공 시의 유의사항은 뭡니까? 첫째, 직업 정보는요. 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제공돼야죠. 근데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직업 정보의 생산 과정은 또 다시 공개를 해야죠. 공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그래서 기록해야 되고 공개해야 되고요. 됐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공까지 끝나고 나면 축적과 평가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정보의 생산 과정 또는 관리 단계를 쭉 순서대로 옳게 연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그죠? 그 다음에 제공, 배포, 그 다음에 축적, 평가, 이 지문들이 이 순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야. 이 중에서 보통 한 4개 정도를 뽑아서 순서를 막 섞어 놓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라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직업 정보의 개념이에요. 직업 정보가 뭐냐는 건 너무 쉬워서 직업과 관련된 정보 아닙니까? 직업과 관련된 정보.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그냥 직업 정보의 관리 과정, 단계, 이걸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직업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인데, 이거는 뭐 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앤드루스가 주장한 정보의 효용 가치가 있죠? 앤드루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은 정보의 효용 가치예요. 정보의 효용 가치. 4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용은 모르더라도 제목은 외우셔야 돼요. 앤드루스의 정보의 효용 가치 4가지. 그러면 우리는 형, 시, 장, 소라고 외웠죠? 기본 이론 시간에. 형, 시, 장, 소.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가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형태 효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태 효용. 그럼 형태 효용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직업 정보는 그 직업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지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보 이용자나 정보 요구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생산,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양질의 직업 정보가 생산됐더라도 이것이 직업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된다면 정보로서 효용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형태 효용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생산, 제공될수록 그 정보의 효용 가치는 극대화된다. 이런 의미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조건 형시 장소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 2차 때는 물론 이거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 효용이죠. 시간 효용은 뭐냐면 정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한시성이 있어요. 한시성. 그래서 정보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의 직업 정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는요, 반드시 정보가 생산 제공될 때는 이러한 시간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요구한 자 또는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적시에 제공될 때 그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이더라도 필요로 하는 때 이때 제공되지 못한다면 그 정보의 효용 가치는 반감되겠죠. 그래서 정보에 있어서의 효용 가치 중에서 특히 시간 효용이라 하면 뭘 얘기한다? 그 정보는, 직업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때 가장 효용 가치가 높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소 효용이죠. 이건 장소에의 접근 가능성을 얘기해요. 장소에의 접근 가능성. 그래서 직업 정보가 아무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말 필요로 하는 때 적시에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도 공부했지만 결국은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가 직업 정보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찰적 실업에 있어서의 직업 탐색 기간이나 마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 즉 정보를 부족한 정보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찰적 실업자에게 원활하게 정보,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정보 부족자들이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높아져서 훨씬 더 마찰적 실업을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장소 효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소 효용이라 하면 직업 정보는 그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가 극대화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소유 효용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의 통제가 이루어질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 상담을 하실 때도 구직자가 또는 내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직업 정보를 마치 대단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이거 말고 다른 정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보로서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무료 직업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유료 직업 정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수록 그 정보의 효용 가치는 극대화된다. 자,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러한 정보 중에서 특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다? 표준화된 직업정보 제공 자료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직업정보 제공 자료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직업정보란 대표적인 예가 양가로 2번에 있죠?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서, 그다음에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 정도가 대표적인 표준화된 직업정보 제공 자료의 예이고, 주로는 성질적으로 보면 공공직업정보에 해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제2절 직업정보의 종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에 대한 특성, 이걸 공부하고는 직업정보 제공 자료로서 직업사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라서요.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숙들 먼저 보고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출제 논점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직업 정보의 종류로서 이제 본격적인 출제 포인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 공부하고 나면 한국 직업사전부터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쭉 한번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지만 훑어보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